양치질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칫솔이 입안에 있는 채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베란다 쪽을 바라보던 눈이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시계는 오전 8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지하철을 타려면 적어도 15분 안에는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분이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화분. 몇 달째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미 마음속으로 죽었다고 결론. 내려버린 그 흙덩어리 화분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록이었습니다. 아주 여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초록색이었습니다. 손가락마디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의 새싹 하나가 아무것도 없던 거칠고 메마른 흙 위에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입안에 칫솔이 있는 채로, 출근 가방도 아직 들지 못한 채로,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로 그냥 멈췄습니다.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작은 새싹 하나를 바라보는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38살. 서울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견 무역회사의 영업지원팀에 다닌 지 올해로 12해째였습니다. 크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크게 실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또 1시간짜리 야근을 하고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 먹고 어두운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 들어와서 씻고 잠들고 다시 알람이 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밥은 먹었고 월급은 들어왔고 건강검진 수치는 크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고 오래된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몇 달에 한 번쯤은 만나서 밥도 먹었습니다. 카카오톡 답장도 했고 가끔은 웃기도 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뭔가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인지는 몰랐습니다. 30이 되던 해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이전 29이나 28쯤이었을까요? 어느 날 문득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기대되는 게 없다는 것을.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설렘 같은 게 사라졌다는 것을.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내려 마시는 커피가 있었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에서 뽑은 아메리카노. 예전에는 그 향이 좋아서 일부러 천천히 마셨는데 요즘은 마시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전화가 오거나 뭔가 챙기다 보면 어느새 컵 속에 커피가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남은 채로 집을 나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식은 커피를 억지로 마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도 특별히 나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 들어가면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락 칸 앞에서 30초쯤 서 있다가 늘 비슷한 것을 골랐습니다. 치킨 마요 덮밥이거나 참치 삼각김밥 2개이거나 아니면 냉동 칼국수였습니다. 계산하고 나와서 오피스텔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유 모를 외로움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외롭다고 말하기도 못한 그냥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에 불은 동작 감지 센서였습니다.
그녀가 걸어 들어가면 하나씩 켜졌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꺼졌습니다. 늦은 밤 그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불이 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은 아직 켜지지 않고 뒤는 이미 꺼지고 그 사이 어딘가에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 우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 그 복도에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잠깐 아무것도 아닌 채로 서 있고 싶었습니다. 빨래는 자주 밀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돌려야지 생각하면서 결국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세탁 바구니가 넘쳐서 바닥에 옷들이 흘러내릴 즈음이면 그제야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빨래를 건조대에 널어놓고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 그 옷들이 아직 거기 있는 게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와도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가끔 사나흘이 지나도록 건조대 위에 그냥 걸려있는 옷들을 보면서 귀찮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하게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용한 방 안에서 건조대 위의 옷들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주말도 딱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번 주말엔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다가 토요일 오전 11시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지 싶어서 일어나 봤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나가야지 했지만 귀찮았고 집에 있자니 답답했고 결국 어정쩡하게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또 편의점에 다녀오고 그렇게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가 풀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피로가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주말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어딘가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딱히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래 지쳐 있다고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는 화분이 있었습니다. 그 화분은 3년 전 어머니가 사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올라오셨다가 돌아가시면서 꽃집에 들러 사주셨습니다. 제라늄이었습니다. 빨간색 꽃이 조그맣게 피어있는 작고 예쁜 화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거 베란다에 놔두면 좋아. 물만 잘 주면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지은이는 응, 잘 키울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꽤 열심히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흙이 말랐나 확인하고 물을 줬습니다. 봄에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서 햇볕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날에는 출근하기 전에 잠깐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팀장이 바뀌고 야근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씻고 바로 쓰러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흙이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몇 주를 잊었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잎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한데 화분 챙기는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잎도 다 떨어지고 줄기도 말라버린 것 같고 흙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화분을 버려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다 주신 거라 버리기도 좀 그랬습니다. 그냥 베란다 구석에 두기로 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신경 안 쓰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창문도 잘 열지 않았습니다.
먼지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먼지가 있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의 화분 흙 위에도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베란다는 그냥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들이 조용히 놓여 있는 곳.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리지도 않은 것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공간. 그런데 그 봄 아침 그 화분에서 새싹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칫솔을 꺼내 손에 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새싹이 아주 작았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였습니다. 여린 연초록색이었는데 이른 아침 햇살이 베란다 유리를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그 새싹 위에 살며시 닿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멈췄는지, 왜 눈물이 차오르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는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물도 안 줬고 창문도 열지 않았고 먼지만 쌓여있던 흙인데 그 거칠고 굳어버린 땅에서 이 작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았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미 포기했던 자리에서 스스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설레는 게 생길 것 같지 않다는 생각. 삶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 그게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분은 이 아무도 챙기지 않은 흙에서 이 오래 굳어버린 땅에서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했던 자리에서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눈물이 넘어오려는 것을 삼켰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화분 하나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아지다니. 그래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바라봤습니다. 그 아주 작은 초록 새싹을. 그러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16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나머지 준비를 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에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베란다의 그 작은 새싹을 향해.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머릿속 한쪽에 그 작은 초록 새싹이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도 회의 중에도 오후에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생각이 자꾸 돌아왔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새싹이 화분 이야기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살면서 스스로를 너무 빨리 끝났다고 생각해버린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큰 실패가 없어도 드라마 같은 사건이 없어도 어느 날 문득 이제 내 인생에서 새로운 게 생기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아버린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은이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게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메말라갔습니다. 물을 잃어가는 흙처럼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도시락을 고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집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를 챙겨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화분이 떠올랐습니다. 물. 그녀는 도시락을 사고 생수 한 병을 더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외투를 벗자마자 베란다로 갔습니다. 베란다 불을 켰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해졌습니다.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낮에 본 것과 똑같이 그 작은 새싹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밤새 혼자서 여기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생수병을 열고 조심스럽게 물을 줬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흙이 처음에는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흙이 조금씩 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굳었던 흙이 촉촉하게 젖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쪼그리고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화분에 물 주는 것, 누구나 하는 것,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것에게 뭔가를 해준 것 같아서, 혼자 거기 있던 것에게 물을 준 것 같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새싹의 크기가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 꽃이 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작고 여린 채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혼자 밥 먹는 기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은이는 늘 하던 대로 한번 끄고 5분 후 알람이 또 울리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알람에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베란다 쪽을 봤습니다. 새싹이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착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게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봄이라고는 해도 아직 이른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찬 공기 안에 희미하게 섞인 무언가. 흙 냄새인지 꽃 냄새인지 봄이라서 나는 냄새인지 모를 것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지은이는 베란다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늘 커피가 식어버렸는데 오늘은 첫 모금이 뜨거웠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바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뜨거운 첫 모금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 아파트들 사이로 좁게 보이는 하늘이었지만 이른 아침이라 구름이 없고 맑았습니다. 연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오랫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침 하늘을 봤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출근길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늘 핸드폰을 봤는데 오늘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걷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로수에 새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연두빛이었습니다. 아직 다 피지 않은 작고 꽉 쥔 주먹처럼 오므린 잎들이 가지마다 달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펼쳐질 것들이.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펜지, 튤립, 이름 모를 봄꽃들. 예전에도 매일 이 앞을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계단 위로 아직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지은이는 한 박자 늦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가로수 잎, 꽃집 화분, 아침 하늘. 누구나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메일이 쌓여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근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피스 불이 하나둘 꺼지고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지은이는 혼자 남아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분식집에서 오뎅탕을 사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었습니다. 벽에 붙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3분쯤 앉아서 먹고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편의점 대신 분식집에서 먹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베란다 불을 켜고 새싹을 봤습니다. 물은 어제 줬으니 오늘은 흙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봤습니다. 아직 촉촉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았습니다. 화분, 새싹, 아침 하늘, 가로수잎, 오뎅탕.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왠지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따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싹이 조금 더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흙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민 것 같더니 이제는 분명히 줄기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양쪽으로 아주 작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침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새싹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연약해 보였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저렇게 흔들려도 안 쓰러지는구나. 쑥스러운 생각이지만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오래 흔들렸던 것 같은데 쓰러지지는 않았으니까. 크게 무너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번 주에는 화분에 매일 물을 줬습니다. 흙 상태를 확인하면서 너무 젖지 않게, 너무 마르지 않게. 이렇게 신경 써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뭔가를 챙기는 것.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챙기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마음을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11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 햇살이었습니다. 겨울 햇살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베란다 바닥 위에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화분 위에도 햇살이 닿았습니다. 새싹 위에도. 지은이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작은 베란다라 자리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햇살이 손등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햇볕 아래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건너온 바람이 베란다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꽃이 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봄이라서 나는 냄새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따뜻한 것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눈을 감고 햇볕을 맞아봤는지 몰랐습니다. 눈꺼풀 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눈을 감고 햇볕을 얼굴에 받을 때 그 느낌이요. 눈꺼풀 안쪽이 따뜻하게 밝아지는 느낌. 세상이 잠깐 조용해지는 느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고 사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봄날 햇볕이 이렇게 따뜻한데도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이미 예전에 포기한 것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도 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어머니와 통화를 한 것은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먼저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시면 받기는 했지만 지은이 쪽에서 먼저 거는 것은 귀찮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통화하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대답하다 보면 피곤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건강은 괜찮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매번 비슷한 질문에 매번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게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전화하는 일이 드무니까요. 지은아,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말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도 마침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어머니 텃밭에 뭘 심으셨다는 이야기,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화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사다 주신 화분 있잖아요. 제라늄? 새싹이 났어요. 어머! 어머니가 반가운 소리를 내셨습니다. 진짜? 살아있었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제라늄이 원래 강해. 잘 안 죽어. 겨우내 그냥 쉬고 있었던 거야. 봄 되면 또 올라오거든. 겨우내 쉬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쉬고 있었던 거라고. 봄이 되면 또 올라온다고. 지은이는 통화를 끊고 한참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쉬고 있었던 거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화분을 봤습니다. 새싹이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잎도 분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푸릇푸릇한 줄기가 힘차게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물을 한 번 더 줬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 겨우내 쉬고 있었던 거라고. 봄이 되면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나도 지금 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메말라 버린 건가?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창 밖을 봤습니다. 지하 구간이라 어두웠지만 역에 들어설 때마다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어딘가로. 저 사람들도 지쳐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오래 굳어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봄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는 거겠지. 봄이 깊어졌습니다. 벚꽃이 폈다가 졌습니다. 지은이는 올해 처음으로 퇴근 후 벚꽃 구경을 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 혼자 잠깐 들렀다가 한 바퀴 돌고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포장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늘 이렇게 혼자였는데 오늘은 왜인지 덜 외로웠습니다. 화분의 새싹은 이제 제법 식물다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잎이 몇 장 더 나오고 줄기도 굵어졌습니다.
꽃이 피려면 아직 멀었겠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이것이 루틴이 됐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 흙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물을 주고 창문을 열고 잠깐 아침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야근했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삶이 갑자기 찬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출근길에 핸드폰을 덜 봤습니다. 주변이 조금 더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를 조금 걷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베란다 불을 켜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밥을 좀 더 챙겨 먹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각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씻고 나오니 11시가 다 됐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냥 쓰러져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를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베란다 불을 켜지 않아서 화분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베란다 불을 켰습니다. 화분이 보였습니다. 새싹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기엔 많이 자란 식물은 잎을 오므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잎을 오므리는 식물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을 자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식물도 자는구나. 물을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줬으니까. 지은이는 그냥 서서 잠깐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화분은 내가 포기했을 때도 살아있었다. 내가 쳐다보지 않았을 때도, 물을 안 줬을 때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 굳어버린 흙 안에서 혼자서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올라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지은이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오래 메말라 있었다. 오래 굳어 있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았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거라는 기대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은이는 그 생각을 끝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교회에 나가거나 뭔가 큰일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으셨구나. 그냥 이미 내가 포기했던 자리에도, 내가 등을 돌렸던 곳에도,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흙 안에도 이미 봄을 보내고 계셨구나.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신 분이 계신가요? 오래 지쳐 사셨던 분, 뭔가 새로운 게 생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 이미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스스로를 너무 빨리 끝냈다고 생각하셨던 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조용하게 설교도 없이 큰 음성도 없이 그냥 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주 작은 새싹처럼, 아주 여린 초록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화분의 식물은 그 다음 달에 꽃이 피었습니다. 빨간 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사다 주실 때와 똑같은 빨간 꽃. 작고 동그란 꽃잎들이 옹기종기 모여 한 송이를 이루고 그 송이들이 모여 한 다발을 이루는 제라늄 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꽃을 보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꽃이 피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새싹이 처음 올라온 날로부터 따지면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식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랐습니다. 빨리 꽃을 피우려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속도대로, 자기 시간대로. 지은이는 그 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답장을 바로 보내셨습니다. 문자 너머로도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네. 잘 됐다. 물 잘 줘. 지은이는 웃었습니다. 네. 열심히 줄게요. 그 봄이 지나면서 지은이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여전히 야근하는 날이 있었고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일이 시작되거나 삶이 드라마처럼 전환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날씨가 괜찮은 날은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그 바람을 잠깐 맞았습니다. 커피는 마실 때 마셨습니다. 씻기 전에, 출근길에 가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퇴근할 때 조금 돌아서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날도 여전히 있었지만 가끔은 제대로 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화분에는 매일 물을 줬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것을 매일 챙기는 것,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살아난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성실하게 돌보는 것.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꽃은 지고 없었습니다. 다시 잎만 남아있는 화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녹색이었고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화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봄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꽃이 없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 생각이 자신을 향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닐까? 나는 왜 내 삶에 꽃이 없다고 봄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지은이는 베란다 유리창에 기댔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등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래 기도를 안 했습니다. 교회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다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멀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느새 그냥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포기했던 화분 속에 굳어버린 흙 안에 봄을 담아두고 계셨으니까. 내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잊고 살 때에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봄을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지은이처럼 오래 지쳐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큰 실패도 없고 큰 성공도 없지만 그냥 어딘가 오래 메말라 있는 것 같은 느낌. 내 삶에 이제 새로운 봄 같은 건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포기했던 자리에, 우리가 등을 돌렸던 그 자리에 이미 봄을 심어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새싹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그것이 봄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뜨거운 커피 첫 모금이었습니다. 그것이 벚꽃 지는 공원의 아이들 웃음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해 겨울 화분은 다시 잎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줄기만 남았습니다. 처음 새싹을 발견했던 그 봄처럼 다시 겨울 화분이 됐습니다. 지은이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끔 햇빛 드는 쪽으로 화분을 옮겨줬습니다. 꽃도 없고 잎도 없고 그냥 줄기만 있는 화분에도 괜찮아 하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쉬어도 돼.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지은이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삶도 그렇겠지. 지금 꽃이 없어도, 지금 잎이 없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봄은 오고 있겠지. 하나님은 조용히 봄을 보내고 계시겠지. 어느 봄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지은이는 오피스텔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늘은 유독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좀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베란다 불을 켰습니다. 화분이 보였습니다. 빨간 제라늄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낮에 본 것보다 꽃잎이 더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밤에 더 환하게 피는 건 아닌데 베란다 불빛을 받아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는 생수병을 들고 왔습니다. 조용히 물을 줬습니다. 흙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밤이었지만 봄바람이었습니다. 낮보다 서늘했지만 그 안에 봄이 있었습니다. 꽃 냄새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목련이 피고 있거나 아카시아가 피고 있거나 이름 모를 봄꽃들이 어두운 밤에도 조용히 피어 있는 것들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창가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가 지은이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누가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밤 9시 넘어 퇴근하고 돌아온 피곤한 38살. 여자가 베란다에 서서 봄바람을 맞으면서 짓는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 보시겠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한번 감으시고 지금 내 삶 안에 작은 새싹 같은 것이 없는지, 작은 초록 같은 것이 없는지, 내가 포기했던 자리에서 조용히 올라온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침 햇살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화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퇴근길 가로수 잎일 수도 있습니다. 식기 전에 마신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조용하게, 설교 없이, 큰 음성 없이, 그냥 봄처럼 무너진 줄 알았던 삶에도 봄은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안에 조용히 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래 지쳐 살아오셨던 이야기, 작은 변화를 발견했던 이야기, 혹은 지금도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새싹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지쳐가는 날들 중에도 잠깐 멈추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